한국을 향해 보복할 100가지의 리스트가 준비되어 있다. 일본이 현재 한국에 전격 보복할 리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일본 언론에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 시행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곧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1일 일본은 한국을 향해 국가 간 전쟁급에 해당하는 수출 규제를 전격 시행해버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 규제를 사전에 아무런 논의 없이 곧바로 시행하였고, 일각에서는 진주만과 같은 성격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공습이라며 공분하기도 했습니다. 제2의 진주만 공습이라는 경제전쟁을 선포한 이유가 한국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성격을 띠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을 각 1억씩 하라고 한국 대법원이 명령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의 경제산업상 등에서 기획되고 자민당의 보수파 의원으로부터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괴멸시켜야 한다는 수출 규제가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이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이것은 일본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보복 리스트 100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은 각오하는 게 좋다. 그 전에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이제 강제징용 판결의 효력이 다음 달인 8월 4일에 본격적으로 생기게 되므로 이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얘기해온 보복성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나온 상황을 맞습니다. 법원은 내달 4일 이후로 주식 감정 등 피고 측에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 법인인 P&R의 주식 압류를 실행할 것을 대비해 본격적으로 보복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일본의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보복 조치로는 우선 한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해 양국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자국 주장을 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에 실시할 수 있는 보복 조치 중에 비자 중단에 대해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의 밀접한 경제관계를 갖는 한국의 기업인들이 일본 땅을 밟지 못하게 해서 한국의 산업 생태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수출 규제에 이어서 좀 더 한국을 조이는 경제 조치라고 업계에서는 논의된 바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거론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외교적인 대응 조치로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일본으로 불러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심각한 외교 문제가 불거지면 대사를 일본으로 조치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들은 사전에 일본 정부에서 열거한 대표적인 수출 규제에 이은 대한국 보복 조치로서 지금까지는 으름장만 놓았지 실제로 눈에 띄게 실행된 것은 없었으나 한국에서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시 곧바로 실시한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일본 언론을 통해 공표하므로 한국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마지막으로 하지 말라는 일종의 강력 경고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교도통신도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맞춰 압류자산 매각 명령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며 일본 측이 보복 가능성을 흘리는 배경에는 견제를 강화해 한국 측의 매각을 단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버린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경고를 하고 있냐는 의문이 드는데, 한국은 이 건은 정부에서는 건드릴 수가 없는데 삼권 분립이 분명한 나라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어 이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개인 청구권도 청산이 되었으며 한국 정부가 법원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 원칙대로 법대로 하자는 것이고, 일본은 한국 정부가 법원 압박을 통해서 판결을 무용지물로 만든 다음에 국가 간의 큰 차원에서 무마하여 수출 규제 및 강제징용 판결 문제까지 해결하자는 압박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본에서는 실제 아베 총리가 중요한 법원 판결 전에 일본의 대법원장을 총리 관저에서 만난 후에 대법원이 일본 정부에 유리하게 판결을 낸 적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도쿄전력의 경영진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이들 경영진은 관련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작년 9월에 있었던 이 판결이 있던 날 오전에 아베 총리는 대법원장을 느닷없이 총리 관저에서 15분간 만났습니다. 일부의 일본 진보 언론에서는 내각이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고 압박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동일본 대지진은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닌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줄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온전한 삼권 분립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당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일본 내부의 판결조차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일본 정부인데, 하물며 한국의 과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또한 이번 강제징용 배상을 일본이 순순히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한국에서 강제징용을 비롯해서 과거와 관련된 온갖 소송들이 물밀듯이 들어와 한국 내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지금까지 일본 정부에서 부정해온 한일 역사 간의 각종 문제들에 사죄해야 한다는 압박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는 수출 규제를 자행하게 되었고, 추가 보복 리스트를 꺼내들며 한국을 압박하고 무마시키려는 모습이 역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1년간의 경험상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일본 정부가 시행하려는 비자 강화 정책에 있어서는 코로나로 인해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온전히 회복되고 여행객의 왕래가 있으려면 보수적인 감염학자들은 그 시점을 3년 뒤로 보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의 왕래가 현재 국경이 막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이러한 비자 문제는 효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과 중국 등 12개국에 대해서 입국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이 중에 한국이 다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기업인과 유학생이 일본에 입국되는 문제가 연기되고 당분간 막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의 교류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재 일본 코로나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입국자는 한국도 꺼려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속출하고 있는데 대부분 해외발 감염자입니다. 일본은 고호트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면서 매일 1000명대의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확진율이 6에서 8%가량 나온다는 것으로 실제 감염자는 하루에 2-3천 명이 넘을 수도 있어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주변 국가에서 중국, 대만, 베트남 등은 모두 확진자가 매일 100명이 안 되는 국가들이지만 일본은 압도적으로 확진자 폭발에 불안감을 더합니다. 따라서 일본 비자 강화를 검토한다고 해도 향후 1년 이상 한국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지금 상황의 양국의 교류는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을 되돌이켜 봤을 때 일본은 한국의 산업을 괴멸시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 불매 운동 등을 통해 훨씬 더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자 강화 조치는 무용지물인데 왜 굳이 효과도 없는 일을 강행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우선 이것은 아베 내각에 있어서 나름의 호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베 총리는 코로나 이후 지지율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반등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최근 요미우리 등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45%의 국민들이 아베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80%의 사람들은 현재 고호트 캠페인을 그만두고 당장 긴급사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까지는 아직은 필요 없다, 일본 경제를 위해서는 고호트 캠페인을 지속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뭔가 지지율 급반등을 위한 재료가 필요한데 마침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 효력의 때가 가까웠으며 이에 적극 한국의 추가 보복을 부각함으로 한국과의 갈등을 키운 다음에 내각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사연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사연임을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중의원 해산을 위해서 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소비세를 인하함과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자민당 의원들이 다수가 당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틈을 타서 자민당의 총리가 사연임을 하도록 당규를 바꾸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악화됨으로 인해서 도쿄올림픽의 취소설이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도쿄올림픽 취소 시 아베 총리는 즉각 옷을 벗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코로나 긴급사태 해제 이후 고투 트래블 정책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서 큰 헛발질을 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와중에 한국과의 국가 간 갈등은 지지율을 해결해줄 중요한 재료인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일본 기업 자산을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매각해줄 것을 내심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의 시각을 한국에 돌려서 잠시나마 지지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 국민들은 한국의 수출 규제 및 백색 국가 제외 등 주요 안건에 대해 70%가량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베 내각은 자신의 사연임을 이끌어갈 한국에 좀 더 적극적인 보복 조치를 열거하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작년의 수출 규제 때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일본발 으름장이 별로 통하지 않는 상황이고 일본 불매운동의 고착화와 같은 부작용만 나올 것으로 보여 과연 일본 정부가 강행을 할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고투 여행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일본 전역으로 C19를 확산시키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습니다. 이런 우려 가운데 오늘 데일리 신조와 주간 문춘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데일리 신조는 23일자 발행 특종 기사로 코이케 도쿄 도지사가 도쿄도의 C19 최종 판정자 수를 계속 조작해왔다 라고 보도했고, 주간 문춘은 30일자 발행호에서 고투 캠페인이 부패한 정치 자금으로 얼룩져 있다는 특별 취재 기사를 실었습니다. C19가 일본 전역에 확산되도록 방치한 아베처럼 C19 대책보다 정치적인 입지와 이득이 더 중요하다는 정치인들입니다. 먼저 데일리 신조는 코이케 도쿄 도지사가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도내 신규 감염자 수를 조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쿄도가 신주쿠 지역의 신규 감염자 수를 필요에 따라서 조작하면서 전체 숫자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신주쿠 지역에서 발생한 C19 최종 판정자가 차지하는 퍼센트를 확인해보면 도쿄도가 수시로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매일 의도적인 숫자를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월 5일에 실시한 도쿄도지사 선거 전에는 C19 최종 판정자 수도 100명 미만으로 조정했다가 선거 후에는 200명이 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명이 넘는 때부터 코이케는 아베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라면서 정치적인 공세를 하기 시작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쿄도 담당자는 신주쿠에서 매일 30명이 나오다가 왜 갑자기 2명이 되었다가 다시 30명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석에 의하면 도쿄도지사 선거 전후에 따라서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도쿄 문제라는 발표 이후에 갑자기 200여 명이 넘어서면서 코이케는 아베 정부의 문제라고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국립병원기구 센다이 의료센터 임상연구부 바이러스 센터 소속 니시무라 히데카즈 씨는 지금 일본은 전쟁 중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모든 것이 조작되어 있다. 어디에서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라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에서부터 코이케 도쿄 도지사까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목적에 따라서 일본을 C19로부터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원래 그렇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목숨까지 우습게 생각하고 조작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아베와 코이케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간 문춘의 특종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고투 여행 캠페인에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면에는 반드시 정치자금과 연결되어 있는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결국 주간 문춘은 30일자 발행호에서 아베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자민당 의원들이 여행업계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C19가 급속히 확산이 되면 아베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정치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주간 문춘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부정부패는 과감하고 노골적으로 국민 세금을 빼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1조 3,500억엔 약 15조 1,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무행정단체로 관광산업공동제한체라는 단체를 지정했습니다. 이 단체는 일본 정부로부터 이 사업을 1,895억엔 약 2조 1,200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일본은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이렇게 사무행정단체를 지정해 정책 비용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단체와 정치인들 사이에 정치 자금 관련해 부정부패가 심각해집니다. 이 부정부패 시스템을 일본 국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사무행정단체로 지정된 관광산업공동제한체는 전국여행업협회, 일본여행업협회, 일본관광진흥협회, 세계사단법인과 대형 여행업체인 JTB가 힘을 합쳐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 4개 단체가 2조 1,200억 원으로 사무행정 비용으로 수주했는데 지난번 덴치의 사례와 같이 모든 업무는 또 다시 외주를 주고 가만히 앉아서 몇천억을 꿀꺽하는 것입니다. 또 이 단체를 구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전국여행업협회의 회장이 자민당의 간사장인 니카이 도시히로 의원입니다. 니카이 의원은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전국여행업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카이는 자민당 내 관광입국조사위원회의 최고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 조사위원회의 회장은 니카이의 최측근인 하야시 모토오 의원이고 사무총장은 니카이와 같은 와카야마현 출신의 스루오 요스케 참의원입니다. 주간문춘이 조사위원회의 임원들 총 37명의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몇 년간에 걸쳐서 약 4,200만엔, 약 4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최고 고문인 니카이는 전국여관정치연맹, 여관호텔정경간담회, 국가관광연맹 정경간담회 등의 정치단체로부터 계속 정치자금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3월 초에 니카이 의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입국조사위원회가 관광업계의 입장을 아베에게 전달했고, 아베의 최측근인 이마이 보좌관이 고투 캠페인이라는 명칭과 정책을 착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도쿄에서부터 C19 최종 판정자가 급증하면서 고투 캠페인의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야당과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제기되었지만 강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베와 이마이 그리고 니카이는 책임져라 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베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민당도 자중질환에 빠진 상황인지라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계속 터져나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C19는 계속 확산되어 나가고 경제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코이케는 계속 아베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세우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세워나가려고 할 것이고, 자민당은 아베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것입니다.